살다 보면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지치고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느껴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친절하고 웃어주고 다정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관계는 편안함을 주고 반대로 어떤 관계는 이유 없는 피로를 쌓게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를 종종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히 지켜야 할 관계를 놓치게 되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평생 함께할 소중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생 갈 인연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은 단순한 감정이나 직감이 아닙니다. 심리학, 사회학 연구와 철학적 통찰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가 만듭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 성취, 행복은 달라집니다. 잘못된 관계에 오래 매달리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계를 찾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진짜 인연은 애쓰지 않아도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잘 보이기 위해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드러나고 그런 나를 받아주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함께 있으면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대화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 사람이랑 있으면 유독 힘들까? 하지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억지로 맞추고 애쓰며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반대로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단 3명만 만나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인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진짜 인연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가치관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작은 대화마저도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이 곧 행복이다라고 믿는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대화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돈만 줬다 보면 행복이 멀어져라는 말에 다른 한쪽은 돈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어? 라며 반박합니다. 이런 갈등은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다른 사람과는 함께 걸을 수 없다. 가치관은 그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이 틀이 다르면 같은 상황을 겪어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는 같은 경험을 하며 더 많은 공감을 나누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가치관이 맞지 않는 관계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벽에 부딪힙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함께 있을 때 불필요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공감되는 관계를 더 오래 이어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가?
그 답이 예라면 그 사람은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진짜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함께 할수록 편안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가치관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파동도 함께 맞춰집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 두 번째 기준인 감정 공명이 왜 평생 인연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미 대화와 행동에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감정이 통하는 사람, 즉, 마음의 파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을 읽어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사람. 이런 관계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흐르며 그 자체로 안정감을 줍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끝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힘들어?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 써?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마음속 깊이선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벽이 쌓이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게 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한마디만 해도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는 긴 설명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감동적인 영화를 본 뒤를 떠올려 보세요. 눈물이 핑 돌았는데 옆에서 이게 뭐가 슬퍼 라고 한다면 그 감정은 바로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에서 옆 사람이 눈시울을 붉히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나도 같은 마음이야 라는 눈빛을 주고받는다면 그 순간만큼은 깊은 교감이 생깁니다. 이런 공감은 말보다 강력하고 마음속 깊이 연결되는 실 같은 끈을 만들어줍니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는 벽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벽을 두드리면 메아리가 돌아올 뿐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감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대화가 점점 표면적으로 흐르고 결국 감정을 나누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감정 공명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울림입니다. 서로의 감정선을 존중하고 비슷한 파동을 느끼는 사람끼리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작은 표정이나 숨결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내 기쁨에 진심으로 웃어주고 내 슬픔에 함께 눈물 지어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감정이 통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가 있어도 금세 풀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즘 힘들지? 하고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 공명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나 역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는데 나는 얼마나 그 마음을 살피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집니다. 가치관이 맞고 감정이 통하는 사람. 이 두 조건만으로도 이미 관계는 오래갈 기반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의 흐름입니다. 말이 억지로 끊기지 않고 서로가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관계는 오래도록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 번째로, 대화의 리듬과 흐름이 왜 평생 인연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감정이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오래 가려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흐름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마치 공을 주고받듯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말을 꺼내는 순간 서로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몇 마디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집니다. 공을 던졌는데 상대가 잡지 못하고 계속 땅에 떨어뜨리는 느낌이죠. 우리는 이런 차이를 자주 경험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말을 예쁘게 하고 미소를 띠며 좋은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의 템포가 맞지 않는 관계는 서서히 불편해집니다. 한쪽은 재빠르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고 다른 쪽은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반복되면 서로에게 답답함만 남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직장에서 2명의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동료와는 회의만 시작하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이 부분도 덧붙여보죠. 서로의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대화가 흘러가는 동안 에너지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화가 맞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이 편안함은 일을 훨씬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와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다른 제안을 해도 부정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곧 침묵으로 끊어지고 회의가 끝나면 마치 숨을 참고 있던 것처럼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그 동료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흐릅니다. 대화의 템포가 맞는 사람은 내 말의 끝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며 자연스럽게 생각을 이어갑니다. 이런 대화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신뢰를 쌓아줍니다. 반대로 대화가 어색한 관계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한 문장을 말하기도 전에 상대가 끼어들어 버리면 생각이 흩어지고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다 보니 대화가 진심이 아닌 형식으로만 남습니다. 대화가 막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소통의 창구가 닫히고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집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두 영혼이 주고받는 리듬이다. 대화의 리듬이 맞는 사람은 내 영혼의 박자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힘든 이야기도 그런 사람과 나누면 가볍게 풀리고 작은 농담에도 함께 웃으며 하루가 환해집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내 마음이 확장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고 침묵마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은 편안함이 흐릅니다. 대화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곁에 둘 가치가 있는 인연입니다. 가치관이 맞고 감정이 통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춰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웃음입니다. 웃음은 억지로 맞출 수 없기에 유머 코드가 맞는 관계는 더 특별합니다. 서로 같은 순간에 웃을 수 있는지, 같은 장면에서 피식 웃음이 터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편하게 느끼는 가장 빠른 순간은 웃음이 터질 때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같은 포인트에서 웃음이 나오면 마음의 거리가 단번에 줄어듭니다. 반대로 유머 코드가 전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대화는 힘을 잃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 다들 회의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동주 씨가 갑자기 의자에 앉자마자 바지가 퍽 하고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죠. 그 순간 동주 씨는 무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의지가 아니라 바지의 희생입니다. 바지 안의 녀석들이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발표를 잘할 수 있겠는걸요. 그 한마디에 다 같이 폭소가 터졌고 회의는 처음보다 훨씬 유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순간을 웃음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분위기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동료는 농담을 시도했지만 분위기를 읽지 못해 묵직한 정적만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어색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웃음을 강요하거나 맞지 않는 농담을 던지면 관계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웃음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는 같이 웃지 못하는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농담 이상의 힘을 가집니다. 웃음이 통한다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감정의 코드가 비슷하다는 뜻이고 그 코드가 맞으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지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웃음은 큰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한 동료는 좋아요. 그럼 이 문제는 회의실에 맡겨두고 커피라도 마시며 생각해 봅시다라며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 말에 다들 웃었고 다시 앉아 이야기할 때는 신기하게도 감정의 날이 사라지고 해결책이 더 쉽게 나왔습니다. 유머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도 긴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웃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는 마치 돌처럼 무겁습니다. 눈치를 보며 웃어야 하는 관계, 억지로 장단을 맞춰야 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사람과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고 그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같은 장면에서 같은 미소를 짓고 작은 농담 하나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인연입니다. 가치관이 맞고 감정이 통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웃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준은 침묵입니다. 말이 끊겨도 불편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침묵의 힘과 진짜 인연을 구별하는 마지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오래 지켜보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말이 잠시 끊기는 것만으로도 어색해지고 뭔가 해야 할 말을 억지로 짜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고 그 침묵조차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침묵이 편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이 높은 관계라는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 침묵할 수 있는 편안함은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말이 끊기면 불안해지는 관계는 아직 마음의 벽이 있다는 뜻이고 침묵마저 편안한 관계는 그만큼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도 이런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은 대화가 끊기는 순간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 어색함이 감돌지만 어떤 친구와는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서로가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 조용한 시간마저 공유할 수 있는 관계는 그 자체로 깊은 연결을 보여줍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동료와는 회의를 마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억지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친한 동료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그저 각자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서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관계의 진짜 온도입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불안한 관계일수록 침묵이 아니라 소음으로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잘 모를수록, 그리고 관계가 불안할수록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짜 가까운 관계에서는 억지로 침묵을 메우지 않아도 됩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갈 인연은 침묵에서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카페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각자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과 리듬이 이미 맞춰져 있는 진짜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어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몇 명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지탱해 줍니다. 반대로 침묵이 늘 어색하고 무엇이든 말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언젠가는 지쳐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맞고 감정이 공명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웃음이 함께하고 침묵조차 편안한 관계. 이 5가지 기준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심리학과 사회학 그리고 철학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관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평생 갈 인연은 이런 기준을 통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보세요.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진심과 편안함이 있는 관계는 시간과 함께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생 갈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혹은 그런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을 한 번 더 살피는 따뜻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침묵마저 편안한 그 몇 명 덕분에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